18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B는 A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를 갖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그래서 4, A 값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A 값을 다 대입을 해봤을 때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해보시고요. 19번 봐보겠습니다. 대칭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로 그 대칭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대칭점 두 개가 A하고 A 다시가 있다라는 거죠. 선대칭 이동입니다. 그죠? 선대칭 이동의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은 A와 A 다시의 중점이 L 위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랑 두 번째가 기울기가 수직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 교과서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얘기한 게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문제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사실 중에 하나가 이 기울기란 데이터는요. 항상 삼각비를 같이 끼고 생각을 하시는 걸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이렇게 1대1대 루트 2가 항상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 사이의 거리, 이 빨간색 선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건데요. 자, 점유좌표가 얘가 a, a 제곱이고 얘가 b, b 제곱이면 정석의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두 개의 중점이 저거 위에 있으니까 a 플러스 b 2를 곱해줄게요. 양변에다가. 자, 이런 관계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울기가 저거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b-a에다가 기울기가 1이니까요. b-a랑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이제 같아야 되겠죠? 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요. 여기서 a 플러스 b 값이 나오게 되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거 계산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1대1대 루트 2죠. 이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b-a 값을 알면 굳이 막 이걸 갖고 피타고라스 난리불수를 안 쳐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 얘를 갖고 b-a를 구해보시면 되죠. 피타고라스를 쓰는 것보다는 비례식을 쓰는 게 더 간편할 것입니다. 예. a-b의 제곱은요. 이건 이제 새 친구죠. 이런 계산이 좀 나설 수 있는데 이거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이므로 요게 1이고 요게 13이니까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2ab를 해주시면 즉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아니 저기 a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이 1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b가 더 x가 크니까 여기 실제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이제 루트 2가 나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를 안 쓰는 그런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나오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절대값이 있는데 그 절대값이 모든 변수를 감싸고 있을 때는 다 양수니까 편안하게 제곱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x가 밖에 있을 경우에는 경우를 나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이 밖에 절대값이 없어지게 되면은 경우를 나누면 되겠지만 절대값이 2단으로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를 하실 때 제곱을 한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곱을 하시면 x 플러스 절대값 x의 전체의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첫 번째 절대값은 제곱을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절대값은 얘를 정리해 주신 다음에 또 제곱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제곱을 우리 정리할 때 그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양변이 다 양수거나 혹은 절대값으로 다 쓰여져 있을 경우에는 제곱을 하더라도 그 진리집합이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커지고 작아지는 게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경우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4x제곱이니까 x제곱이 25 사이라서 마이너스 5하고 5의 사이권이 나오게 돼서요. 이걸로 표시할게요. 0부터 5까지가 됩니다. 근데 오히려 요거에 더 쉬운데 요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x가 나오면은 부등식이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이 부등식은 참이잖아요. 참이면은 근데 x의 변수가 사라졌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에서 부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 OK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가 싹 다 같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항상 맞다. 그러니까 이거 싹 다 정답으로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정의 상황을 잘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물어볼게요. 좀 장난을 쳐놨죠? 그 Q의 반대는 여기 등호가 추가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걔가 이렇게 얘를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시커멓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갑니다. K가 5로 올라가도 하극상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K 실수값이 5가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20번에서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가 이중 절대값인데요. 겉에 있는 절대값은 제곱으로 해도 필요 충분 조건이 유지가 되지만 안에 있는 걸 제곱을 했을 때는 그 제곱 자체의 연산은 문제가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지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범위 잘 나눠주시고 하지만 그 필요 조건으로 진행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비교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신여고에서 코시 슈바르츠가 두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산술기하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몇 문제 봐보실까요? 자, 위의 점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성립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일단 자, 내가 사고력이라고 말한 것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무책임하거나 두루뭉술한 얘기를 첫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사고력은 사실 얘들아 모방이란다. 그렇게 막 고민도 많이 하는 거지만 결국엔 다른 사람 거를 배우고 그 비슷한 다른 사람 여러분들 어떤 그 칼싸움 하는 기사한테 가서 방패질을 배웠다면 여기 자락 껍데기가 때마침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약간의 변이 모방을 시키시는 건데 이런 모양 우리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수학상에서 부정방정식에서 얘가 이렇게 정수일 때 그렇게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A-5, B 플러스 3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AB 마이너스 5B 3A 이렇게 나오고요. 선생님 저런 생각 어떻게 해요? 나도 수학상에서 본 거예요. 본 거 따라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네, 결국에 아이디어도 모방입니다. 그 모방한 거가 섞이는 게 다른 그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는 실제로 없는데 내가 마음대로 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15 해주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얘를 저렇게 인수분해할 생각을 하는 것은 수학상의 부정방정식의 문제를 풀어봤다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웬걸 맞춰져 있죠. 이거 우리 못 느껴야 돼요? 아, 운 좋았다. 아, 나이스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좀 싸 보이죠? 그러니까 아, 내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고급스럽게 자신을 포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곱한 거의 최대값을 알 수 있어요. 산술기하는 그 의미가 뭐죠? 더한 거를 알면 곱한 거의 최대를 알 수 있고 그 곱한 걸 알면 더한 거의 최소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갖고 산술기하 박아주시면 됩니다. 2에다가 a-5 b 플러스 3이죠. 루트가 벗겨져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요 녀석 최대값은 2입니다. 그래서 답이 17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그 A, B로 삼는 대상이 일단 A가 5나 B가 마이너스 3은 아니겠죠. 좀 깐깐하게 묻는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술기하의 성립 조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얘는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근데 산술기하는 0도 허용을 안 하거든요. 0보다 큰 거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A가 5가 아니고 B가 마이너스 3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 문제였고요. 이렇게 해서 경기여고에 대한 저게 마치겠고, 경기여고는 이제 이 정도면은 난이도가 이제 저기 중동구 우리 풀어봤던 그거랑 조금 비슷한 수준의 온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여러분들 비교적 편안한 학원이나 집에서 이거를 풀어보셨을 테고, 실전에서 시간 제한이 엄격하게 있는 데서 풀게 되면은 또 다른 온도일 수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이점이 있죠. 어, 시험이 그렇게 좀 각박한 환경 안에서 진행되는 대신에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그 범위 안에서 연습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기계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는요. 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활동은 확실히 어떤 사람이 숙련도까지 완성을 했는가 그거를 요술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배제고는 잠깐 건너뛰고요. 네, 배제고는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모든 문제에 대한 완료가 가능한 게, 저 그 문제집 여러분들 있는 줄 알고 세종국 거는 이제 지금 다 그걸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빌드업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빌드업을 해주게 되면 두어 걸 하게 되면 어,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빌드업은 좀 그 너무 저기 문제 답에 대한 스포를 막기 위해서 약간 여러 가지를 해볼게요. 2번 문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요. 얘하고 얘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합집합의 값을 여기다 쓰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고 이거 빼면은 바로 답 나오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완전 간단한 체화되는 요소 확인해 주시고요. 그 3번은 보시면은 그 반드시 포함하거나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그 유형이 떠오르실 것 같고요. 어, 근데 반드시 포함, 반드시 불포함이 그게 이제 뭐 도시락 유형도 있었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 결국에 이제 카테고리는 그거긴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A가 9의 약수인데 X를 빼서 공집합이 되려면, X가 A를 다 저격시키려면 X는 139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얘가 1, 2, 3, 6, 18이잖아요. 1, 2, 3, 6, 9, 18. B하고 합집해서 B가 나온다. 그러니까 X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건데, 이미 그 중에서 1, 2, 9를 가져가 버렸죠. 139를. 139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나머지 거는 선택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 2의 n승따리가 될 것입니다. 그거 이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거는 답이 너무 나와버려서 일중으로 좀 막연하게 넘어갈게요. 음,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4번. 4번은 그 약수배수 문제하고 그 부분집합 관계 집합의 연산으로 이용한 표현. 제가 여러분들 쪽지 시험 봤던 거 있죠? 그 두 가지가 이제 혼합이 된 복합 개념 문제로서 약수하고 배수의 개념은 상대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4가 2의 배수라면 2는 4의 약수라는 사실을요. x가 10의 약수입니다. 얘는 6의 배수입니다. 이 전체 집합 범위 안에서 그 정해지면은 누가 누구의 포함 관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서로 다른 집합 PQ가 있을 때 PQ가 가질 수 있는 관계는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P가 Q를 완전히 잠식하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Q가 점점 커지는 과정을 살펴보죠. P하고 Q하고 같아지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분명히 다른 경우죠. 우리는 이 두 경우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 두 경우가 묶여진 게 요거예요. 이게 수하고 다른 거죠. 엄연한 부동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Q가 많이 컸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기 순수의 영역도 존재하고 교집합도 존재하는 요거 있죠. 요거를 나는 그냥 여러분들 이대로 기억하셔도 되는데 우리 자동차 중에 아우디가 요런 그 차량 엠블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비슷하게 그냥 아우디 관계를 그래요.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PQ가 완전히 떨어져서 서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요. PQ가 P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P하고 Q하고 똑같아지는 걸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집합 PQ가 가질 수 있는 관계는 총 5개입니다. 이거 한 번에 정리할 가치가 있어요. 총 5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합이 참이 될 때 P면 Q에다가 참이기 위한 그 명제의 종류가 크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냥 뭐 우리만의 반평균의 키가 몇이다 이런 일반적인 명제가 있고요. 2개의 조건을 이제 논리관계, 가정과 결론으로 배치시켜서 만드는 종류의 명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2개를 구분을 해볼게요. 이 2번째 녀석의 명제의 부정은 교육과정 바깥이지만 교육과정 내의 개념으로 이걸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바깥인데 이거에 대한 부정이 여기 지금 빌드업한 2개의 학교 중에 문제 출제가 됐어요. 이따 봐볼 건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일단 우리 저쪽에서 강의할 때 부정이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P면 Q에다의 부정은 요거 2개를 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2개를 부정을 각각 붙이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냥 주입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P이지만 Q는 아니다. 예,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근데 교육과정 바뀌니까. 자, 그러면 그거를 밝히는 과정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요 녀석이 참이 되는 과정이 P가 Q에 포함된다. 요 진리집합의 그 판단으로 가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의 부정은 쉽거든요. 이거의 부정이 뭐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죠? 이거의 부정은 P하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P하고 Q가 같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P하고 Q가 같다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이분이 오시려고 해요. 이거의 부정은 요거입니다. 그죠? 자, 얘가 가리키는 게 Q가 큰. 아이씨, 미안해요. 바꿀게요. 자, 순서 바꾼다는 뜻이야. 자, Q이면 P이다로 바꾸고, 이거의 진리집합은 P가 Q를 묶고 있는 거고, 이게 아니지? 이거. P가 Q를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그 진리집합의 관계고요. 자, 그럼 이 노란색이 나타나는 관계가 요거 2개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녀석을 부정을 하게 되면요.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그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3개의 공통점을 살펴볼까요? 이 3개 상황인데. 자, 이 3개의 그 공통점을 보면요. 이 3개의 가능성이 이제 또는 관계를 묶인 게 그 부정이 되는 겁니다. P가 Q를 삼켜야 되는데, 이렇게 얘랑요, 서로소랑요, 아우디 관계랑 이 3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 판단할 때 참고가 되고요. 네. 요거를 제 언급하는 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쪽지 시험을 본 이유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1번부터 5번까지가 그대로 복붙되어 있죠?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집합도 이런 게 이제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다음 바로 직후의 문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차집합도 5개 표현이 있었죠?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산술기하 문제잖아요. 산술기하 문제인데 우리가 풀어봤던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비해서는 훨씬 소프트해져. A-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수습해주면 되고요. 5번은 굉장히 쉽게 나온 겁니다. 산술기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함수가 같을 요건은 그 대응 관계가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정의역에 대해서 똑같은 치역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F-1이 나오겠죠. F0 나오겠죠. F1이 나오겠죠. 그 똑같이 나온다고 하시면 나오게 돼요. 자, 선생님 두고 완전히 다른 함수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함수에서의 같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이 시계 모양이 같으려면은, 그러니까 실수 전체일 때는 시계 모양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함수의 같다의 명확한 정의는 같은 정의역에 대해서 같은 치역에 대응되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 정의는 때로는 내가 막연하게 드는 직관적인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적용되는 게 법이죠. 이런 게 사실은 법으로 처벌이 안 된대요. 이런 게 사실은 법으로 처벌된대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재밌는 법규 얘기를 잠깐 졸음도 깨게 한 20초 정도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희 실제 지금 집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인데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할머니가 이제 쌓아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 중에 민법상 뭐가 있냐면요. 점유취득 시효라는 게 있어요. 아, 취득이라는 건 얻는 거잖아요. 점유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라는 거는 실제 소유하는 거하고 다르게 내가 월세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 거는 소유는 아니지만 점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에 의해서 이걸 자주점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소유한다는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임대차는 그 내가 월세를 냈는데 집주인 양반 이제부터 이 집은 내 것이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주의사는 아닙니다. 20년 동안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많은 사건들이 울타리 싸움이거든요. 울타리라는 게 정확히 몇 번지까지가 어디까지가 실제 땅의 토지 위치 특정이 됐거든요. 이 측량을 잘못하면은 실제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수로 울타리 이렇게 짓습니다. 요거 20년 지나잖아요. 이 사람 땅 됩니다. 예.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에요. 부당하죠. 그리고 막 어떤 거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살았어요. 불쌍하고 냅뒀어요. 20년 지나잖아요. 이 거지 땅이 됩니다. 공부상요. 저희 집에 그 거지 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희 시골집이 할머니가 사시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살 때 이 땅이 원래 이 집의 주인이 여기 주변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땅 주인이고요. 친구야, 네 땅이 집 짓기 좋으니까 네 땅에 좀 지을게. 그래 친구야. 근데 이 건물을 팔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땅인 줄 알고 살았죠.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이제 저희 땅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저희 땅으로 줘야 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가액이 여기 땅 가격이 375제곱미터라서 시골 땅에서 값은 비싸지 않는데 그래도 6천만 원 이상을 도달합니다. 그래서 근데 옛날 분들은 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겪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소위 말해 그 꼰대라고 불리는 분들 속에서 아주 그냥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옛날엔 정말 비상적인 게 많았습니다. 어른이 말이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집안에서도 그렇고요. 그게 되게 나는 특히 그게 이제 상식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거를 더 못 견뎌 하거든요. 아니 원리 원칙에 따라 능력 중심주의로 가야지 무슨 뭐 권위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약점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굉장히 상식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대학생 때 그 잘 모르는 저의 어떤 연약함을 이용해서 집주인이 제 돈을 30만 원을 땡겨 먹으려다가 저한테 500만 원을 준 사건을 내가 썰을 풀어드릴게요. 법을 이용해서요. 네,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대학생 가면 타지 생활하면은 자취할 거잖아요. 그럼 집주인 중 못된 분들 만나면은 뭐 이상한 학생 그 학생이 여기 깨끗하게 못 써서 말이야 내가 30만 원 못 돌려줄 것 같아 막 이런 거 막 이런 드립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통화 녹취도 있는데. 네. 봐보시죠, 7번.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대칭 이동을 이용한 거리 최소값인데 그 요 녀석의 거리를 요 녀석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네, 요 녀석부터 직선거리 해갖고 하면 되니까 난이도 이제 별점 1점짜리 문제 정도 될 거고요. 지난 시험 게 좀 어려웠죠. 지난 게 어려웠던 이유가 직선의 방정식도 좀 여러 개가 나오고요. 또 좌표계도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얘기를 또 한번 강조를 할게요. 수학 문제 하나를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상 이상의 문제는요, 최소 3번을 풀어보시길 바래요. 시간 텀을 둬서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풀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말이죠. 다음에 볼 때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런 거 여러 번 해갖고 제가 결국 말했죠. 사고력이란 것도 결국 모방이고 결국에는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세종고 거구나. 잠깐만. 어차피 세종고까지 나왔죠? 아, 제가 세종고 거는 몇 개만 뜨문뜨문 봤고요. 아,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죠. 자, 11번 먼저 보시면요. 11번 보고 10번 봐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화전공과 그러니까 자, 제가 그 모방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 화전공과 효원공과 거기서요. 제법 어려워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그 푸셨던 거 있죠. 둘 다 풀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것처럼요. 자,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뭐 F가 어떤 아직 제약이 걸려 있지 않아요. 그럼 얘가 되는 경우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 분류까지만 해볼게요. F가 상수함수이면 되죠. 싹 다 하나일 때. 근데 그것뿐인가요? 상수함수는 원소가 하나 사용된 경우죠. 그래서 기준을 잡는 게 좋아요. 내가 Y에서 소모되는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하나 소모될 때, 두 개 소모될 때, 세 개 소모될 때, 네 개 소모될 때. 자, 지금 잠깐만 그 얘기를 해볼게요. 경우 나누는 그 방법에 대해서. 경우를요, 그냥 자기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경우를 나눌 때는 원칙이 있는데요. 전체적이면서 베타적이어야 되거든요. 얘네들을 다 경우를 나눴을 때 얘네들 다 취합하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 경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까트렸다. 경우의 수의 문제의 오답의 원인은 뭐가 있나요? 답보다 크게 나오거나 답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 이유가 있겠죠. 답보다 왜 크게 나올까요? 내가 중복해서 셌기 때문이에요. 답보다 왜 작게 나올까요? 세야 될 걸 안 셌기 때문이에요. 경우의 수는 오답의 이유가 아주 명확한데 두 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 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있으면 얘하고 서로서 관계여야 됩니다. 집합이 말이죠. 안 그러면 중복의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는 그 기준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y 원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쓸 때. 한 개 쓸 때는 상수함수입니다. 4로 몰빵, 5로 몰빵. 그래서 한 개 케이스에서는 이제 답이 4가 나오고요. 두 개만 쓰여요. 자, 그럼 두 개 쓸 때는요. 그 예를 들어서 4하고 5가 선택되면은 4, 5, 4, 5 이렇게 하면 9로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두 개 쓸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죠. 4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개를 뽑아 볼까요? 세 개를 사용할 걸 뽑게 되면은 얘는 불가능합니다. 4, 5, 6을 뽑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깨작지를 해볼게요. 4, 5, 6 뽑았어요. 그러면 여기 4나 5로 뽑아서 될 수 있는 경우 수가 안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경우 수가 안 나오고요. 4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 7, 5, 6 이렇게 말이죠. 4, 7, 5, 6 그래서 4, 7, 5, 6이거나 5, 6, 4, 7이었고 두 개 나오고요. 얘네끼리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해서 2, 3, 4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런 거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단원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경우의 수의 단원 나름대로 다른 단원은 지식으로 커버가 되는 게 좀 많거든요. 경우의 수도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경우 나누는 건 약간 사고력 때려박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불안감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10번을 볼 건데요. DP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황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일단 오류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기가 이렇게 있고요. 비포어가 통상 fxy로 주어지는 게 거의 99%였는데 그거를 저격해서 이렇게 비포어를 이렇게 드롭해 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애프터를 표현을 하래요. 자, 일단은 자 보세요. 내가 이 녀석을 f 라지 x 라지 y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의 물리적 관계를 봐볼게요. 자, 이 녀석은 시계 방향으로 자전이 필요한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이 필요한가요? 시계 방향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90도만큼 하면 자전도 90도만큼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확인됐었죠. 네, 그래서 그거 받아들였던 가정하에. 따라서 이 녀석은 먼저 요렇게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회전 이동을 한 다음에요. 물리적 관계를 먼저 알아볼게요. 그 다음 평행 이동을 알아야 되는데 평행 이동은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 뾰족한 점을 시그니처 포인트로 볼게요. 90도만큼 이동한다면 평행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되는지. 자, 그래서 90도만큼 이동하게 되면 1번에 대한 DP 코드는요. 마이너스니까 xy 바뀌고요. 마이너스 y 이렇게 x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평행 이동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그니처 포인트를 따라가 보면 이제 평행 이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디피코드 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 XY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아닌 거 보여줄게. 1,1이었죠. 1,1을 XY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요. 이런 점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점의 평행이동과 그 식의 평행이동은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은 여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90도 이동한 양반이 여기에 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DP 코드를 통해서 점의 평행 이동도 커버가 가능한데요. 자, 점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됐었냐면요. 여기 있는 XY는 신 XY고요. 여기 있는 이 박스 자리가 바로 9XY인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9XY는 1,1이었죠. 이 박스 자리가 1,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그 위치가 제법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말한 저기 말한 거의 타이틀이 뭐냐면요. DP 코드의 점의 평행 이동에서의 활용법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평행 이동이 1,1로 갔어요. 1,1이 저기 0, 마이너스 1로 가기 위해서는 평행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죠? 평행 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 이동하게 돼서 자, 만약에 before가 요거 xy였다면요. 답은 요걸로 결정이 되고 우리가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before의 dp 코드가 더럽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여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나왔지만 오케이. 내가 라지 x 얘를 라지 y라고 보고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주자. 그럼 얘가 이제 라지 x 라지 y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라지 x가 지금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라지 y가 마이너스 x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요. 대입의 결과가 x에다가 그 y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요. x가 마이너스 y.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라지 x, 라지 y고요. 치환한 거고요.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어쩐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얘는 당연히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왠지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일부러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괜히 제가 틀려놓고 쇼하는 거 아니고요. 네. 자, 얘를 이렇게 치환하고 치환하면 제법 그럴듯한데 그래서 이걸로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해주는데 왜 안 나오게 될까요? 그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고서 우리는 라지 X로 움직였는데 라지 X는 스몰 Y와 관련됐기 때문에 스몰 Y에다가 평행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치환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치환은 여기서 잘못된 방법이에요. 치환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일단은 이러면 또 틀린 방법만 너무 나열하면 혼란이 또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되게 담백하게 요거를 얌전하게 여기다 다 따라해 주시면 되거든요. DP 코드가 더럽혀져 있다고 해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동이 그 저기 90도만큼 회전 이동도 결국엔 대칭 이동 두 번 하는 거거든요. Y는 X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같은 경우에는 Y에 마이너스 S 대칭을 하는 걸 퓨전해 갖고 이제 90도 이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최적화를 시켜 놓은 거지. 결국에 여러분들이 한 건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덜도 없고 덜도 없어요. 이걸 그대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쪼개시면 되는 겁니다. y는 x 바꾼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y는 x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틀린 걸 좀 지울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지울게요. 자, y하고 x하고 바꾸신 다음에요.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어줄게요. 그러면요. 그 1단계를 적용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y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x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여기 답이 3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포의 DP 코드를 더럽혀낸 경우는 요 회전 이동한 거를 좀 뜯어내서 그냥 차분하게 대입해 주시면 답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DP 코드를 가르쳤죠. 회전 이동에 대해서 XY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왼쪽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 그 논리를 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2분의 파이 이동을 위해서 자리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 지금 틀린 거 하나 했고요. 맞는 거 했고요. 틀린 거 두 번째 가는 겁니다. 자, 자리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기 때문에 왼쪽 거 부호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마이너스 1만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정석인 순서가 그 90도 이동은 y는 x 대칭 이동한 다음에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x축 대칭한 다음에 그다음에 x축으로 평행 이동 마이너스 1만큼 한 걸 적용시켜주면 되는 건데 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거 두 개 바꾸는 게 아니라 x, y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DP 코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언어를 썼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실수가 유발될까봐 이런 경우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DP 코드에서 90도 회전 이동해서 뭔가 벽을 만나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차분하게 y는 x 평행 이동한 다음에 x축 대칭을 이동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 그렇게 좀 디렉션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호의적인 편인데 게임은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가요. 스킬들을 마구 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흥행했던 유튜브에서 광고 많이 나오는 건데 도끼를 들고 다니는 그 있으면 얘가 무기가 채찍도 있거든요. 도끼에서 이제 첫 번째 스킬이 뭐 회전해서 주변을 베는 그런 스킬이 있고 나중에는 도끼로 막 천둥을 일으켜서 그걸 찍고 나고 레벨을 올리면 이런 스킬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스킬 트리라고 하고 이런 걸 뭐 테크 트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테크놀로지에다가 나무 트리를 합성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게임을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그런 구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DP 코드라는 트리를 타신 건데 그 DP 코드에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평행 이동 한 번, 대칭 이동 한 번만 나오는 그런 난이도 완전 최하따리가 있었다면요. 회전 이동이 반영이 된 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거고 이렇게 비포를 저렇게 조금 더럽히는 방식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소재별로 이런 식으로 소재별로 이렇게 서랍을 만드셔서 지식을 쌓아두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지식의 안정화에 도움이 많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 사장님에서 물건을 납품을 받았는데 창고에다 그냥 다 때려박는 것보다 분류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한 것처럼 공부는 또 이제 분류가 생명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16번을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극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15, 16번 둘 다 할 얘기가 많아요. 15번은 별 두 개짜리여서 어렵지 않은데 저기 신발끈 공식에서 내가 이제 얘기했던 그게 나오게 되고요. 16번은 집합 3개짜리인데 우리 집합 3개짜리 백미에서도 좀 봤었고 집합 3개짜리에서 기억나는 한마디 기억나세요? 어차피 1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ABC 편하게 놔도 정말 절대 복잡해지지 않는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적용되는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집합의 최대 최소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2개짜리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냥 아예 다 외워버렸죠. 완전 지식화 시켜버렸죠. 저 3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혹은 변칙적인 조건이 있을 경우에 x로 둔 다음에 그 각각의 그 도수를 x로 표현한 게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x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는 거 그게 다 표현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문군 문제에서 지금 두 개의 기존에 우리가 테크트리를 쌓아가던 것들에서 새로운 레벨을 개척시키는 문제가 지금 두 개 나와갖고 나는 좀 이거를 예, 기대감 있게 봤어요. 네, 15번 봐보시죠. 15번은 이제 OAB의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발끈 공식, 세 점의 그 좌표를 알면 그 좌표만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신발끈 공식이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평행이동을 굳이 해서라도 원점을 꼭 넣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굳이 평행이동을 해서라도. 왜냐면은 평행이동을 하는 순간 이제 앞뒤가 되게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0,0이 되는 순간 얘에서 AD-BC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넓이가 그 AB가 양수니까 2분의 1 AB가 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 2분의 1 AB가 16이니까 AB가 32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로 나오게 돼요. 거리의 최대값은 자, 요게 거리가 되죠. 곱을 안 해요. 그러면은 거리 최대값? 거리 최소값이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산술기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AB 마이너스 저거 2분의 1 한 개 16이다. AB가 32이다. 미안합니다. A, B가 아니죠. 자, 그리고 우리 X절편, 얘가 Y가 0이니까 X절편, Y절편이잖아요. 절편을 이용해서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절편분의 X, X절편을 이렇게, Y절편을 이렇게, 그 다음 그게 1이죠. 자, 여기 봐보세요. Y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X가 A인데, X절편이 바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Y절편, X가 0일 때 B가 나오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0,0과 요거 사이 거리는, 자, 정과 저기 거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떤 생각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이 1이라면, 1이 곧 거리가 되는 햇서의 표준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0 대입하시면 여기 분자 1 나오고요. 여기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이어서 그 루트 나오죠? 그래서 그 통분해 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은, 여기 AB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32잖아요? 잘 보세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분모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결국 산술기와 엔딩이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여기 이걸 원점이 하나 껴있는 걸 보는 순간 복잡하게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나열해서 신발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 외항의 AD-BC 그거 해주시라는 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이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그 계속 3성짜리가 좀 제일 어렵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상문고에서 마지막 문제가 4성짜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으니까. 16번이 이제 그 집합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 3개짜리에 대해서 또 이제 뭐 특강이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 집합의 원소의 최대 최소나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빈칸 채우기 문제가 어려워지는 방향이 뭐가 있겠어요? 그 뭐 동그라미를 별표로 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합을 추가나 합니다. 축구, 농구, 야구를 내가 A, B, C 3개로 가볼게요. 두 가지 이상을 좋아하는 축구, 농구가 6명. 자, 뭔지 다 아시죠? 벤 다이어그램 바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A, B, C라고 했을 때요. 뭐 요렇게가 6명, 요렇게가 11명, 뭐 요렇게가 7명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조심하세요. 보통은요. A, B, C라고 두면은 A, B, B, C, C 순서로 주거든요. 근데 가끔 좀 변태 같은 선생님들은 이거 순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농구 또는 야구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이 빨간색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짜리 자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을 뿐더러 저 영역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당황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르쳐줬던 행동 강령을 참고를 하시면 꽤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변수 설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다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두면 좋을까요? 여기를 X로 두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다 X를 둘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요? 보고 배우세요. 네, 그럼 모방이 시작되니까. 여기가 저기 6명이었으니까 여기 6-x죠. 여기가 11-x입니다. 여기가 7-x, 네, 저기, 7-x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는이란 말이 나왔죠? 이 또는은 저기 합집합을 가리키죠. A 합집합 B가, 저거니까, 우리 이 녀석을 순수 A 요거라고 하고, 순수 B 요거라고 하고, 요거 C로 둘게요. 선생님 미친 거 아니에요? 뭐 X에다가 ABC? 괜찮다고요. 한번 보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게 34명, 그러면 이제 또는 퍼레이드예요. A 합 B, B 합 C, C 합 A. 자, 조건을 우리가 봤던 것 좀 낯설죠? 자, A 합 B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순수 A, B 더한 다음에 요거 다 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X 하나 사주고 EX 두 개 남고요. 13, 24. 네, 선생님 거봐 내가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된댔잖아. 자, 얘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얘가 34명이라는 거죠. 근데 야구 또는 축구, 잠깐만요. 농구, 야구 34, 37입니다. 34, 37 미리 써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이제 B 더하기 C에다가 이것도 다 더한 거니까 똑같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똑같거든요. C 더하기 A에다가 똑같다.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시면 봐봐요. 문자의 개수가 10보다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수학상에서 그 1차 방정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A 더하기 B가 3이고요. B 더하기 C가 5고요. C 더하기 뭐 A가 7이다 이런 게 있었을 때요. A, B, C 값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세 변을 다 변변히 더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윤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환형. 그러니까 순환형이거든, 순환. 윤환과 순환의 단어 차이점.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12, 15, 2분의 15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썼죠? 얘가 3이니까 넘겨주면 바로 C 나오죠? 네,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아이디어가 여기서 또 사용되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서 봤던 건데,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내가 이런 순환형을 이용해서 이 순수 A를요, X에 관련된 식을 표현하게 되면 내가 X의 변형을 알아요. 보통 X의 변형은 어떻게 돼요? X를 표현된 여기 모든 얘네들이 있죠? 얘네들이 싹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모두 만족해 줘야 됩니다. 여기 X로 놨을 때, 이런 식으로 막 좀 독특한 조건이 있을 때는 X로 관계식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변형은 다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 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요. 그러면 6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7보다 크거나 같다, 11보다, 저기 0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1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예요? 0하고 6 사이잖아요? X의 범위가요. 그래서 최대치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최대값만 물어봤죠? 자, 그럼 A를 표현해 볼게요. 이걸 싹 다 더하시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볼게요. 싹 다 더한 다음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하면 3인데 안에 걸 2로 나눠주시면 12-x겠고요. 이거 다 더하시면은 자 70이죠? 104죠? 104인데 2로 나눴으니까 5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말이죠. 52 마이너스 3, 12 마이너스 x로 정리가 될 거고요. 여기 내가 C 플러스 A, B 플러스 C를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A가 X에 관한 식이 되게 되고, 그러면 재밌게도요. 여기가 뭐뭐뭐뭐뭐뭐뭐 플러스 X 뭐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제가 어떤 거를 이 원소의 최적계수에서 언급했었냐면 친구냐 적이냐 이걸 표현했었어요. 자, X는 여기 3중 교집합이었습니다. 3중 교집합이 커지면 순수 A도 커진대요. 살짝 의아하죠. 3중 교집합이 켜진다는 건 이 세 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붙는다는 건데 얘가 커지면 얘가 같이 커진대요. 그런 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일 때 최대값이 되게 돼서요. 자, 이건 답은 안 낼게요.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그 테크트리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두 개짜리를 많이 다뤘는데 집합이 세 개짜리가 나와서 난이도가 좀 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 개짜리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 관계식 안에서 다 뭔가 얘기가 됐다란 말이죠. 특별한 조건이 없어서 X라는 설정이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X 설정을 필요해서 그 관계를 다시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고에서도 중동고 문제 비교해 볼까요? 중동고는 두 개짜리였습니다. 난이도가 확 쉬워지죠. 근데 얘가 얘의 두 배가 된다 그런 조건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얘하고 뭐 적인데 얘하고 뭐 같은 동지가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그게 확인이 이제 됩니다. 네. 그런 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는 공부의 방법은요. 지금 뭐 중등부부터 해갖고 우리가 되게 많은 기출 문제하고 되게 많은 이제 문제들을 풀어왔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1 곱하기 3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설명 한번 들었으니까 그거 듣고 한번 풀어봤으니까 난 이거 된 거야 아니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나 말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거고, 그뭐 강용석이라는 사람이 뭐 정치인이고 어떻게 뭐 이미지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공부와 관련해서는 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강연에서 이 말을 하고서 내가 되게 공감을 들었던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게 3일 뒤에 기억날 확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30%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뇌 과학적으로. 뇌가 망각을 위해서 설계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7 곱하기 3일 자격을 통해서 뇌한테 장기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인식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까먹고 싶어도 안 까먹어지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7 곱하기 3을 하셔야 어, 내가 수업 중에서 이제 점점 많이 사용하는 화법이 어디 어디 시험에서 봤었죠? 이런 말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자네가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은 7 곱하기 3을 안 하셨던 겁니다. 네. 그런 얘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면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여기서 아직 다 보진 않아서 이런 또 명제에 대한 빈칸 문제 있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좀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20년 두 개씩 일주일 진행된다 말씀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여기 상문고 거 하고요. 어,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모의고사가 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거 풀어오면 될지를 미리 얘기를 해드릴 테니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혼자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숙명용어 잠깐 남겨두시고 그리고 이제 상문고 거로 좀 돌아올게요. 상문고. 네, 상문고 거라 원래 오늘 정주행을 쫙 하려고 했었는데 상문고는 일단 1번 굉장히 쉽고 별 하나짜리는 진짜 쉽습니다. 이런 얘기 해볼게요. 3단 논법이요. 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특히 수능보다는 내신이 또 그런 경향이 더 심하죠. 되게 한정된 범위에서만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테크트리라는 성격에 더 많이 띄게 됩니다. 그, 이건 3단 논법 문제죠.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에서 추가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무조건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Q가 P를 이렇게 먹고 있다. 그런 그림을 그려주시고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대우를 해주시게 되면은 Q가 라지알한테 먹히고 있다. 나달에 먹히고 있다. 이렇게 이 그림을 갖고 판단하면은 이제 문제는 간단히 풀리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항상 거짓이라는 말과 거짓이란 말을 우리 구분을 해볼까요? 물론 거짓이라는 거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긴 합니다. 잘 보세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녀석이 참이기 위해서는 자,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같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관계를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P가 이렇게 완전히 밖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P가 이렇게 아우디 관계로 걸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수학은 되게 깐깐한 과목인 거 아시죠? 수학에서 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을 전제로 하고 있죠. 어, 얘들아, 내가 가르치는 반 학생들이 수학이 다 100점이다? 라고 내가 어떤 자랑을 했어요. 이 수학적으로 분석하면요. 예를 들어 50명을 가르치는데 50명 중에 49명이 100점인데 한 명이 99점이에요. 내 말은 난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하나의 오차도 거짓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우리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에이 그 정도면 뭐 거의 그렇다 쳐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들이댔을 때는 그거는 거짓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다 수학 100점이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점은커녕 빵점 10점 빵점 10점 이런 거야. 그럼 나 완전한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수학은 완전히 거짓이든 일부분만 거짓이든 다 거짓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죠. 모든은 참이 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말 했었죠. 음. 그래서 거짓이 되게 쉬운데 그 거짓 안에서의 구분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운을 띄운 것입니다. 자, 완전히 항상 거짓인 경우는 이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거짓이,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그 수식어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이 노란색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P가 일단 거짓으로 판정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얘네들에 대해선 참이고 얘네들에 대해선 거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거짓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진리집합간에 서로소라는 단어를 항상 거짓으로 이야기하게 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미리 빌드업 얘기를 해볼게요. 이따 문제 나와요.
거짓 중에서도 항상 거짓은 서로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한 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요. 3번은 역함수를 굳이 구하실 필요가 없죠. 얘를 K로 두고서 자리 바꿔주면 2K-4가 2이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미분에서도 역함수가 나오고요. 적분에서도 역함수가 나오는데요. 2학년 때. 잘 기억하세요. 미분값이든 적분값이든 함수값이든 우리는 역함수 구경도 못해도 역함수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고등과정에서의 역함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K를 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A와 B는 또는이라고 표현하죠. 틀렸고요. A가 아닌 거 맞았고요. 그 다음에 A지만 B가 아닌 거. 그래서 이 디귿에서 이 조건절시법을 쓰면은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자, A이지만 이제 B가 아닌 것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난이도 한 개짜리고요. 그 다음에 10 이하의 자연수는 10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집합은 2의 13 스타트인데요. 서로 소이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요. 원소로 갖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의 5승 32 이렇게 암산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요. 6번은 이제 그 명제 빈칸 채우기가 나왔는데 얘는 좀 되게 쉽게 나온 편이에요. 네, 쉽게 나온 편이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문제 같고요. 저기 내가 오늘 끝나기 전에 무조건 할 게 있는데요. 그게 아마도 우리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험 저걸 했을 때 좀 대장 개념이 뺨 때리기였잖아요. 뺨 때리기가 복붙은 아닌데 뺨 때리기의 그 논리 구조를 모방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좀 얘기를 꼭 좀 해볼게요.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너무 다 15번 엄청 쉬운 거고. 잠깐만요. 그럼 필요한 것만 딱딱 한두 마디 보고 이제 어, 음, 7번 문제. 에테람수. 7번은 3명짜리니까 얘기만 간단히 해보면요. 어, 또 4고 6 더하기 10이다. 음, 요거는요. 5의 5배의 기울기. 9점 A. 풀었던 것 같은데. 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자, 교점입니다, 요게. 자, 교점은 요거 두 개의 연립한 1-nx. 요거에 이제 두 근이 이 교점의 X좌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F의 설정이 기울기의 합이에요. OA, OB. 그러니까 내가 A, B의 좌표를 각각 A, X좌표를 요거라고 둔다면 A분의 FA. 자, 얘는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얘를 갖고 하면 되겠죠? 얘를 갖고 식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적절히 이용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네, 얘도 세 개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고요. 9번이 어렵진 않은데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9번이. 드물어 간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시면 얘는 A 빼기 B의 여집합이 되고요.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자, 근데 B-A를 구하래요. 딱 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딱 드는 생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되게 일단 난이도 자체는 쉬운 문제인데 되게 낯설고 되게 낯선 방식이어서 그래서 좀 지금 짚어봤습니다. 얘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라고 알려주면 너무 허무해지는 문제라서 그거는 좀 감추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조금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방식을, 그러니까 세컨더리 솔루션을 오히려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드물같이 넣어 주셨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자, 얘하고 교집합을 하시면 분배 법칙으로 묶여서 공집합과 무슨 관계가 돼갖고 뭐가 정리가 될 거고요. 합집합을 하시면은 얘네들이 합집합으로 묶여서 뭔가 또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또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허무해질 정도로 훨씬 쉬운 방법을 풀이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그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게 어떤 심화 개념을 알려주고 이 개념 적용하니까 봐봐 또 쉬워졌지 이게 아니라 약간 사고력 개념이라서 네.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은데 명확하게 심화 개념화 시킬 수는 없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는 본 것 같은 아이디어들 네. 네, 그런 사고력도 결국에 모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뭐 최적화 한다고 해서 그걸로만 풀어서 막 로봇처럼 오케이 최적화로 풀이 완료 이게 아니에요. 현실은 되게 척박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막 노가다로 엄청난 대량의 노가다를 해서라도 답을 맞춰야 되는 그렇게 되게 각박한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적의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세컨더리 솔루션이라도 봐볼 필요성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를 갖고도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얘를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얘가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쓰레기 같은 방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쓰레기 때문에 답을 맞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적화된 풀이 방법이 이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하고 왜 여러분 숨 마셔보면 공기가 소중한 거 아는 것처럼 목말라 보면 물이 소중한 거 아는 것처럼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최적화를 하게 되면 너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감상이 없죠. 이것도 추론 때려박는 거라서. 음, 그거고요. 아, 12번 잠깐 보시면요. 자, 얘는 양면 제곱 때려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맞아, 11번. 그래서 진짜 상문고에서 진짜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정말로. 자,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우리 그때 봐왔던 1대1 대응 문제인데요. 어, 1대1 대응인데.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좀 얘기를 해볼게. 그, 자, 역함수하고 원함수하고 똑같대요. 이 말이 뭐냐면은, 역함수하고 원함수는 y는 x 대칭 이동 관계인 건데, 대칭 이동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리함수 있잖아요. 유리함수는 얘 자체가 대칭 이동과 대칭 함수는 구분해야 돼요. 대칭 함수는 대칭 이동을 해도 자기 자신이 유지되는 걸 대칭 함수, 대칭 도형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대칭 함수인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x로 대칭 이동을 해도 같은 함수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 이 말은요. 그래서 그 대칭 이동을 했을 때 똑같은 함수가 나오는 걸 이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를 기점으로 다른 종류의 함수가 펼쳐지는 이러한 구간 함수인데요. 음, y는 x로 대칭 이동을 했더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 자체 원래 자체가 저기 대칭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려졌던 어떤 이런 녀석이 대칭 이동을 해도 그대로가 되려면 2보다 큰 데에서는 어떤 모양이 기다려야 될까? 라는 힌트까지 드릴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보시면요. 침이 아니라 참입니다. 오타고요. 자, P면 낙Q가 참이래요. 그러니까 낙Q 안에 P가 이렇게 들어있거나 같은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항상 거짓인 명제를 고르래요.
거짓이면 거짓인 거지 항상 거짓인 걸 고르는 거는 아까 말한 그런 거거든요. 음, 자, 지금 이런 관계가 참이래요. P하고 Q를 봐볼게요. P 안에 Q가 들어가 있어야 참인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거짓인 거? 서로수라고 했죠? P하고 Q가 서로수이면 이게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왜 서로수로 축약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P하고 나Q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은 그냥 결론적으로 풀게 될 것 같아요. 기억은 맞게 되거든요. 왜냐면 Q는 이 외곽이 Q죠. P는 요거잖아요. P가 Q 안에 있어야 기억이 참이 되는 건데 정말 야박하게도 Q 안에 하나도 없죠. 야박하게도 서로수에서. 그래서 기억이 거짓이 항상 거짓이 되는 거고요. 반면 니은을 봐보실까요? 니은에 이제 낚이시는 겁니다. 자, P하고 낙Q의 관계. 마침 주어져 있어요. 봐볼게요. 자, P 안에 낙Q가 다 들어가 있어야 참이고요. 아예 안 들어가 있어야지 항상 거짓인 겁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Q가 잡아먹고 있네요. 안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Q의 영역인 얘가 P에 이만큼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니은은 답이 아니에요. 니은은 거짓은 맞아요. 근데 항상 거짓은 아닌 거죠. 만약에 Q에서 진리집합에서 여기서 뽑아왔으면은 거짓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뽑아왔으면은 걔는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항상 거짓이라는 키워드였고요. 우리 그렇게 봤는데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특이점을 빨리 만나야 됩니다. 한 모의고사 5회차분을 봤는데 다 우리 손바닥 안에서 드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시험이 이제 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수학화를 그나마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넘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엄청 쉽게 나오는 학교의 시험에 내가 90점 맞고 그러고 넘어갔어요. 구멍투성이거든요. 사상 누각이에요. 나중에 고3 걸 푸는데 저 선생님이 수학화에 어떤 되게 막 호시슈바르트 변형해서 수술 풀어내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런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14도 천천히 해보시면 되고요. 얘 상문고 거는 난이도가 중등고 거보다 어렵습니다. 네, 얘 저기 경규여고 거보다 어렵습니다. 15번은 엄청 쉽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수산해봐. 얘도 그냥 나옵니다. 네, 그냥 나와요. 해보시면 되고요.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1대1 대응 문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끄덕이면서 공감이 되실 겁니다. 역함수는 뭐 1대1 대응을 묻는 문제죠.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1대1 대응은요, 여러분들이 전박이 함수를 볼 게 아니라면요, 무조건 증가 아니면 감소라고 했죠. 무조건 증가 함수 아니면 감소 함수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전체로 다 묶으면은, 물론 이렇게 생긴 1대1 대응도 있지만 얘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들은 증가 아니면 감소 이 둘 중에 하나로 봐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명제는 틀린 거예요. 어떤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여야만 한다.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얘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얘가 축이 1입니다. 1보다 큰 거에서 감소함수죠. 그럼 얘가 절대 증가함수가 되면 안 되죠. 일관된 감소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 말을 생각하셔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행동이 A가 0보다 작거나 작다라는 거를 미리 명시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감소함수로 일관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 3개. 자,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물어봤어요. 이거는 좀 심하게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증가함수가 있고 감소함수가 있댔죠. 각각의 역함수 케이스를 봐볼게요. 일단 주입식으로 좀 갈게요. 시간 관계상. 증가함수는요, 교점이 무조건 y는 x 위에 있습니다. 딴 데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좀 주입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좀 이렇게 논증식으로, 증명식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증가함수에서는 근데 이제 감수함수가 증가함수는 애들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 감수함수가 좀 특별하거든요. 이 감수함수는 따로 배워야 될 심화 개념입니다. 필수 개념인데 교과서에 안 나와요. 네. 감수함수의 역함수요. 이건 막 수학2 때도 계속 나오고요. 자, 첫 번째 주입식으로 할게요. 무조건 교점이 나오면 홀수계입니다.
교점이 무조건 홀수계예요. 아니, 나온다면이란 말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홀수계예요. 그 다음에 y는 x와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그 세 점에서 만나지도 않고요. 안 만나지도 않아요. 제가 왜 그런지 봐볼게요. 이건 증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일단은 좀 받아들여도, 자, 감수함수는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애를 뜻하는데, 자, y는 x와 얘가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불가능하죠. 연계가 아닌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왜 두 개, 세 개를 만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얘하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났어요. 이 점에서 또 만났어요. 그런 감수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감수함수의 모순이 생겨요. 이 점도 교점이기 때문에 얘 위에 점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서는 증가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y는 x의 특성상 두 점에서 증가 관계가 강제가 되게 되는데, 감수함수라는 전제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감수함수에서는 그 역함수하고의 그 교점이 y는 x 위에서 반드시 두 개도 아니고 한 개, 0개도 아니고 한 개 생기게 됩니다. 한 개는 무조건 깔고 가는 거예요. 그 y는 x가 아닌 곳에서도 생기게 되는데요. 요거는 무조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쌍으로 생기게 됩니다. 쌍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a, b라는 교점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역함수 g하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fa도 b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ga도 교점이니까 b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역함수로 적용을 해볼까요? 역함수를 적용하면 fb는 a라고 쓸 수 있지 않나요? 역함수를 적용하면 그 인버스 해갖고 뒤집어갖고 gb는 a라고 쓸 수 있지 않나요? 난 이것만 썼을 뿐인데 b, a도 같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쌍은 항상 짝수죠. 한 개는 항상 홀수죠. 그래서 저 감소함수 컨디션에서 역함수의 교점은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무조건 구분하셔야 되는데, 감소함수 컨디션에서는 이게 그 기억을 넘어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홀수고 y는 x에서 항상 한 개, 여기서 쌍쌍바로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이 교점은 그럼 어디서 존재할까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교점의 특성상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여기가 수직을 이루게 되죠. 여기 이루는 거리가 같은 이렇게 선대칭 관계에 이루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어떤 이렇게 돌아다니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위에 그 쌍쌍바 그 두 대칭점이 다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면요. 세 개의 점이 있어서 홀수라는 걸 보고서 감수함수인데 홀수? 역시 홀수군. 이런 느낌 가지시고요. 1을 대입하니까 1,1이 나오게 돼요. 아,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얘가 y는 x 위의 점이고 얘네 둘이 그거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 네 녀석이 y는 x 위에 있는 점이구나. 그럼 네 녀석들은 무조건 y는 x 밖에 있는 점이고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자, 선대칭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모든 대칭은요, x좌표의 중점이 그 대칭의 기준 위에 있다면 y좌표의 중점도 그 대칭의 기준에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되잖아요. x좌표의 중점이 0인데 0이 지금 그 대칭의 기준인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y의 중점도 0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고, k에서의 y값, 마이너스 k에서의 y값이 전부 그러니까 그 더한 게 0이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푸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수함수와 역함수의 특성을 알아야 조금 더 이제 완성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게 모른다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될 머스트 노우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18번도 생 추론 문제니까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되게 답답한 게 단기간에 늘지가 않거든요. 예. 이걸 해보시고 답을 계속 내보시고 그걸 반복하시면은 숙련을 때려박는 거라서. 그다음 19번도 저거, 19번이 이제 그 뺨 때리기 유사성 문제인데요. 뺨 때리기하고 다른 점은 정역, 공역, 정역, 고경은 다 x로 통일이에요. 근데 fg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뺨 때리기하고는 달라요. 뺨 때리기는 이렇게 여러 개의 소세지 세워놓고서 얘가 여기로 가면 여기도 똑같은 적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부터는 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 저기 추론인데
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기 뺨때리하고 좀 유사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돼요. F1은 3인데 여기 물어보고 있네요. 3 쓰시고요. 잘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나에 대한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막 얘를 원소로 할 거래요. 근데 x가 여기 포함된대요. 그러면 깨작질로 1 한번 대입해 보시면 F1G1, F2G, F3G3 이런 원소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뭐라? 그게 한 개래요. 추리해 보시죠. 내가 그러니까 x에서 두 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F1G1인데 다 여기 그러니까 중복 똑같은 게 나와도 돼요. F1도 1이고 G1도 1일 수가 있어요. 1, 1 뽑거나 1, 2 뽑거나 1, 3 뽑아요. 얘네들이 이제 다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F1G1, F2G, F3G3 걔네들이 다 1, 1, 1, 1, 1, 1, 1 다 이렇게 나와서 2 이렇게 똑같아지는 게 여기선 연례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얘가 만족이 안 되거든요. 음. 결론적으로 이것만 남게 돼요. 1, 9, 1, 8, 2, 7, 3, 6, 4, 5 이렇게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약간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를 선사하기 위해서 좀 저기 난이도 밸런스 조절이 여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어요. 자,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1, 2, 3, 4, 5, 6, 7, 8이 있습니다. 그래서 F1이 3이라고 결정이 됐고요. 여기가 F고요. 여기가 G예요. F를 먼저 하고 G를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상대함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결정되시죠? 자, 재밌는 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G3이 1입니다. 일단 요 나조건 얘를 잘 파악하시는 게 좀 관건인데요.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 왜 F3, G3은 서로 더해서 무조건 9가 나와야 되는가? 그냥 위아더 월드 다 여기 3이 나왔으니까 함수까지 전부 다 3, 3, 3, 3, 3, 3, 3, 3 요거는 안 될까? 그러니까 저기 하나가 3이 결정됐기 때문에 F3, G3도 3, F4, G4도 3, F1, 저기 G1도 3, 그래서 6. 이거는 안 되는 게 보이죠? 가족권이 없었으면은 아까 나왔던 그 문제처럼 얘네가 원소 개수가 하나기 위해서 그냥 F1G1, F2G 전부 다 위아더 월드 11111 이렇게 해도 됐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상수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셀프 뺨때기는 가능할까요? 이렇게. 자, 방금 말한 것처럼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게 되고, 뭐, 그,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결국에 더한 게 원소가 어떤 걸로 하느냐면 구로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등함수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만 그냥 딱 생각하고 분석하고 넘어가서, 디테일한 얘기를 하려니까. 셀프 뺨자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도 가족권은 만족시켰죠?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얘가 안 돼요. 자, F4랑 G4랑 더해서 몇이 나왔어요? 8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셀프 뺨을 다른 애가 또 때리게 되면은 절대 같아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셀프 뺨 불가능하다. 만약 우리가 뺨 때리기를 몰랐으면 셀프 뺨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셀프 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고? 될 수 있는 그 경우 요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1827. 저렇게 각 커플마다 9가 되는 값을 주면 되겠구나. 이게 F1이 3을 줬어요. 그럼 G1은 뭘 줘야 되냐면은 G1은 6을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G1이 상등함수가 되기 위해서 가족권, 나족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화살표가 계속 완성이 되다 보면 몇 개가 남거든요. 남은 것들 되는 거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뺨 때리기 유사성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뺨 때리기로 공부를 했던 내용이 분명히 공부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 20번이 최초로 4성짜리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럽니까? 요거 필수적인 뭘 한두 마디만 좀 해보시면요.
이거는 20번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이거는 이게 합성함수 문제거든요. 해보세요.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 게 t를 만족하는 실수 개수를 ht라고 하잖아요. 난 풀 때 이제 어떤 마인드를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잘 보세요. 이게 m하고 n의 부호도 모르고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더 막연한데요.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깨작질은 그냥 아무거나 때려 박아보는 게 깨작질이에요. x가 0보다 클 때 뭐 n이 이렇게 양수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m이 이렇게 양수거나 뭐 음수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요. 합성해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래프가 여기만 좀 달라지고 자, 증가니까 얘는 그 파란색 그리면 이거 셀프 합성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자 합성해서 내가 제일 중요한 한마디가 뭐라고 했죠? 정역 두 개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거 입장에서 정역, 이거 입장에서 정역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가 0보다 작은 거여서 처음에 f는 얘를 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f는 0보다 큰 거라서 ff는 얘를 써줘야 돼요. 얘를 얘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m이잖아요. 저 기울기가 똑같고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여기가 연결이 안 될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연결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지금 개념을 설명부터 수학2에서 연속이라는 개념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네들 끈기가 없는 연속함수끼리는 합성을 해도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연결되니까 기울기만 조사하셔서 계속 그 연결 트리로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여튼가 여기 결과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단순하게 나와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출제자가 이렇게 단순하게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되면은 3, 4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t는 어떤 상수거든요. 그럼 출제자가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다 한번 가능성을 때려 볼 거라면 출제자가 낼 수 있는 냄새가 나는 걸로 먼저 때려보는 게 좋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m이 음수고요. n도 음수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별표로 표시했던 게 중요할 때 별표를 쓰잖아요. 내가 별이라고 설명을 했던 게 아까 말했던 정역 두 개 그거거든요. x의 정역,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녀석을 x로 봤을 때 정역. 그걸 다 x로 환산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x가 0보다 클 때 여기가 하나의 별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별이 fs가 0일 때니까 얘네가 두 개의 별이 됩니다. 그래서 영역이 4개로 나눠져야 돼서 4번의 그 합성함수의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를 내고 싶겠죠. 그 실제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얘는 양수니까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서는 f는 음수인데 x는 양수니까 그 얘를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만나는 게 4개나 3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 자체가 이런 그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이런 방향으로 날 이끈 거예요. 출제자가 이런 거 잘 안 냅니다. 예, 이런 거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활용 점정이 그거를 다시 지지해주는 그 조건이 교점이 3, 4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합성함수를 많이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V자된 거는 많이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대충은 알잖아요. 이렇게 되는 애 셀프 합성보다 이렇게 되는 애가 더 복잡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m하고 n을 내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결국에 이 문제를 뭘 묻는 문제나 이 별표의 좌표를 묻는 문제예요. 여긴 0이죠? 여긴 뭔가요? fx가 0일 때니까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분의 n 각각 그거거든요. 부호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때일 때 함수값 조사하시면요. 여기 0일 때 함수값, 여기일 때 함수값 각각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이거는 f의 그래프잖아요. 그냥 얘네들은 얘가 0일 때잖아요. 그래서 F0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하고 얘 조사하시면 이게 이제 이 부등식의 경계가 되는 거죠. 그 6개가 나오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볼 수 있는 다음 시간에 좀 풀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합성함수가 좀 베이시스로 사용됐다는 거가 좀 특별하고요.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좀 잘 푸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합성함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좀 빌드업만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명확한 풀이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 구평 보고 나서구나.
다음 시간에 일단 요걸 하고요. 구평은 토요일 날이나 다음 주 중에 내신과 연계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